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다음 두 번째 특강 이어갈 이성민입니다. 네, 공리 교수님께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이따가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이따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미디어 사회 강의하고 있고 2학기 때 영상 문화 콘텐츠 산업론 신규 강의 준비하고 있고요. 또 사회변화 미디어 트렌드에서 5강 정도 특강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유튜브 채팅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냥 저한테 바로바로 주시면 전 중간중간 재밌는 거 그냥 좀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출석 수업 때도 그렇고 좀 IP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께도 IP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간략하게 IP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IP란 얘기를 너무 막 들어갔네요, 근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한테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채팅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 이런 피드백에 약간 고픈 사람이라서 이제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콘텐츠 산업 정책 그리고 콘텐츠 산업 변화를 주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한 2016년부터 지식재산, IP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업계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길래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봤고 그 결과들이 오늘 아마 특강이 될 것 같습니다. IP란 얘기를 그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막 뭐 콘텐츠 IP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IP?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IP는 IPTV였어요. 근데 그때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된 무언가가 IP였는데 그때 IP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재산권이다. 근데 컨텐츠가 지식 재산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연구를 한 끝에 제가 나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컨텐츠에 기반해서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련 지식 재산권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건 제가 정의를 나름 연구해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알아보니까 컨텐츠라는 것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저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생겨요. 저작권은 창작을 하는 동시에 생기는 무방식주의를 취하는 지식재산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영상을 만드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사진을 찍으시거나 뭔가 행위를 해서 창작을 하시면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저작권 안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작물을 가지고 다른 작품을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그 저작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어요. 저작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의 저작 인격권은 저한테 귀속이 되는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의 저작물을 팔아야 되겠다 하면 저작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가능한 재산으로서 저작권 안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가지고 다른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권리가 그 저작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작품이 흥행하면 그 하나의 작품의 팬덤들이 계속해서 그 작품들을 쫓아다니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작품의 원작을 확보하면 우리가 훨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저작권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더니 뭔가 다른 일이 벌어져요. BTS가 흥행을 했는데 BTS 얼굴이 붙은 커피가 나와요. 뽀로로가 흥행했는데 뽀로로 얼굴이 붙은 음료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서 출발했지만 하나의 상표가 돼서 다양한 상품들에 붙어서 라이선싱 비즈니스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콘텐츠가 그냥 작품으로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즈니스의 시작점이 된다는 생각이 커졌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비슷한 개념들은 있었습니다. OSMU라든지 미디어 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2012년, 13년부터 IP란 단어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임, 웹툰, 웹소설, 방송, 음악, 출판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의 원천 콘텐츠가 되는 IP가 되면 그걸 좋아하는 팬덤들이 모이게 되고 그 팬덤의 힘을 바탕으로 온갖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콘텐츠 산업에서 제일 파워 있는 건 결국은 IP를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 파워풀해진다라는 것이 지금 IP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조금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죠. 넘어갈게요. IP가 왜 부상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배경에는 사실 구독 모델과 긴밀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책을 내서 그 책을 팔고 극장 개봉해서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판매하는 것 자체의 수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점점 구독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에 건건이 소비하는 단가는 줄어들어요. 대신에 그것이 파생돼서 벌어질 수 있는 사업적인 가능성은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IP를 가지고 한 번에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팬덤과 함께 성장하며 사업적 가능성을 보겠다라는 생각들이 커져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콘텐츠 IP를 초기 경험하는 데는 비용을 거의 안 들이고 유튜브로 공짜로 보고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되면 그 경험에 극대화된 상태, 뭐 그것이 공연이 됐든 뭐 무언가가 됐든 간에 거기에는 돈을 내게 하는, 그래서 돈을 다양하게 낼 수 있게 만드는 구조로 짜는 것들이 이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중간에 한번 보면요, 특허청에 출원하지 않고요, 콘텐츠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은 자연 발생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항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싸울 때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시면 돼요. 다르다라는 거, 그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또 하나 IP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화입니다. 제가 리니지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리니지에 엔딩이 있나요? 요새 하는 게임은 엔딩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보글보글 100판 깨면 엔딩이 있었고 뭐 숨겨진 엔딩이 있고 뭐 이래. 갑자기 왜 웃으시죠? 제 연식이 드러났나요? 네. 근데 지금은 끝이 없어요. 모든 콘텐츠가 끝이 나지 않아요.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하나의 작품을, 리니지가 도대체 몇 년 된 게임입니까? 20년 아닌가? 20년 됐죠. 20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작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의 작품이 흥행하면 거의 뭐 저작권은 4, 5, 70년이니까 100년 넘게 비즈니스 할 수 있겠구나. 슈퍼 팬덤이 나오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감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계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의 작품이 완결되면 작가로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완결된 작품일지라고 하더라도 팬덤들이 거기에 같이 붙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작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연결되는 중심, 그러면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보면 어벤져스 1, 2, 3 이렇게 그냥 시리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작품들로도 개별 작품으로 보지만 모든 것이 연결된 큰 단위를 IP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저희가 수용자란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극장 가시는 분들은 극장 가시고 TV 앞에 앉는 분들은 TV 앞에 앉으시는, 그러니까 미디어 단위로 수용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디지털 스크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어디로 보고 계신지, 뭐 PC로 보시거나 모바일로 보시거나 뭐 TV로도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것들의 공통점은 디지털 스크린이라는 것이고요. 디지털 스크린 앞에 앉아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단위로 모았던 수용자들을 다시 우리가 대시 묶어낼 수 있는 단위는 오히려 IP라고 하는 컨텐츠의 새로운 단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블 유니버스가 연계 패러다임의 대표 사례다. 요거는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럼 도대체 IP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는데, 대충 정리하면 장르 확장, 플랫폼 확장, 라이선싱 확장,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트랜스미디어 전략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장르를 확장하는 건데 그 작품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걸 트랜스미디어 전략이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사례를 가져왔지만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승리호죠. 승리호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웹툰과 영화를 같이 동시에 내보내서 그 팬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려냈었죠. 나머지 사례들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요 트랜스미디어 전략 때문에 IP라고 하면 보통 최근에 웹소설, 웹툰을 제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작이 돼서 웹툰, 웹소설을 즐겨보던 사람들이 영상화가 되면 드라마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최근에 좀 특이한 점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웹소설로 흥행을 했어요. 그러면 웹툰으로 만들죠? 그럼 웹툰을 보던 사람이 웹툰 결말 날 때 못 기다리고 웹소설을 결제해서 봅니다. 근데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럼 드라마를 처음 보던 사람들이 드라마 1, 2편 보다가 이거 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웹툰으로 와요. 이거 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웹소설에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드라마가 방영될 때 그 바로 뒤에 카카오 페이지 광고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방식으로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정말 오래오래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으로 변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라이선싱이라는 거는 상표권을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하는 겁니다. 제가 뭐 IP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뽀로로를 보여주는데 들인 비용은 전체 합쳐서 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극장 한 번, VOD 2번 3만 원 냈어요. 그렇지만 저 뽀로로 음료수에는 100만 원 넘게 냈을 겁니다. 키즈카페 갈 때마다 냈으니까. 무슨 얘기냐? 저작물을 보는 비용은 제가 유튜브에서 공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다가 어쩌다가 팬덤이 되고 나면 본의 아니게 그 상품들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 저 음료수는 저희 유튜브니까 괜찮죠? 광동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저 상표권은 아이코닉스에 있어요. 그러면 광동에서 뽀로로 음료를 팔고 난 비용 중에서 로열티로 아이코닉스에 주는 거죠. 그러면 뽀로로는 공짜로 보여줬지만 저 라이선싱 비용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략들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제품은,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극장에서 유료로 보게 하지만 어떤 작품은 유튜브에서 광고 보면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서 최대한 팬덤의 범위를 확장하게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뉴스 속보님이 영화 콘텐츠 저작권 어떻게 되나요라고 할 때 여기서 이런 판단들을 세우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작품은 이 코어한 장면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저작권으로 막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게 저변을 넓혀 놓으면 IP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풀어놔주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저작권 때문에 방송 강의 찍기가 너무 어렵죠. 저도 이거 장효 교수님이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다른 회사들을 제가 얼마나 했죠? 잠깐만. 네, 그래서 해외 회사들을 보면 여러 전략들을 쓰는데요. 그중에 몇 개를 참고해 보면 디즈니가 사실 제일 대표적인데요. 디즈니의 특징은 제가 아까 처음에 저작권이 거래 가능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저작재산권이 거래가 가능하니까 일단 삽니다. M&A 해요. 스타워즈를 너무 갖고 싶어서 루카스 아츠를 사요. 아이언맨이 갖고 싶으니까 마블을 삽니다. 엑스맨이 없어? 20세기 폭스를 사요. 이게 디즈니의 전략이에요. 일단 사고 나면 뭐 하냐? 아이고, 딴 게 먼저네. 사고 나서 뭐 하냐 하면 리부트 합니다. 왜냐하면 IP라고 하는 거를 디즈니는 기본적으로 100년 이상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실사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저는 라이온킹을 어렸을 때 이제 비디오를 빌려서 보고 좋아했어요. 어른이 돼서 라이온킹 뮤지컬이 오면 돈 주고 보러 갑니다. 그렇지만 제 아이가 라이온킹을 좋아할까? 이제 여기서 디즈니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디즈니의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도 이걸 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당시에 워낙 강력한 팬덤이 있었지만 새로운 팬덤이 유입돼야 이 IP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팬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리부트하고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좀 약간 지루했던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바꿔서 다시 팬덤이 들어오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 중국도 사실 저희가 한한령 이전에 그 IP 전쟁을 했어요. 이미 2016년, 17년에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한국 IP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여기도 작품 자체를 사가기도 했고 회사 자체를 인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뭐 웹툰 플랫폼, 웹소설 플랫폼 인수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들 많이 보실 텐데 중국에서는 이게 3년 전에 이미 한번 벌어졌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큐베이팅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중국이 사실 IP 쪽은 저희보다 좀 더 빨랐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디즈니 같은 분들은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트벅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되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넷플릭스에 있는데 비트벅스는 모든 회차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한 편 한 편이 제목이 다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옐로 썸마린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벌레들이 우당탕탕 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우연히 이렇게 흘러온 노란 병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목숨을 건지고 그 병을 잠수함 삼아서 탐험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옐로 썸마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저거 볼 때 7살이었는데 비틀즈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왜 비틀즈는 저기에 노래를 줬을까 생각해보면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빨간색 원 앨범 비틀즈 앨범이 우리 아이가 살까?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비틀즈 노래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비틀즈 IP는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하이브로 바뀐 빅히트, BTS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저 팬덤이 아직 젊잖아요. 그분들이 중년이 되실 때까지 빅히트를 사랑해 주시면 어마어마하다. 이게 IP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오랫동안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IP라는 것이 저는 콘텐츠 산업의 어떤 문법 자체를 바꾸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저희가 예전에 이거 연계 패러다임이랑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작가는 한 작품이 개봉 기간에 흥행하면 예를 들어 영화를 놓고 보면 라이프 사이클이 한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움직이죠. 그때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작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작품이 흥행을 했어요. 1000만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왜 끝내? 1000만이나 팬덤이 모였는데 이건 한 30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과거보다 훨씬 길게 보니까 그 투자할 수 있는 규모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그게 최근에 글로벌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젊은 세대 팬덤을 붙잡은 IP라면 더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국의 웹소설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웹소설을 본 미국의 팬덤이 있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웹툰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겠구나. 게다가 그 진출이 한두 해가 아니라 몇십 년간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꿈을 키우는 일이 IP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라이온킹을 좋아한다고. 네, 저는 라이온킹 비디오 빌려볼 땐 제 돈 주고 안 빌려봤으니까 돈을 안 냈죠. 그렇지만 라이온킹 뮤지컬엔 지금 벌써 30만 원을 썼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또 오면 제가 한 30만 원 쓰겠죠. 그러니까 제가 라이온킹이란 IP에 라이프 사이클로 내는 비용은 1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팬덤을 계속해서 유입만 시킬 수 있다면 라이온킹 IP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디즈니가 보여준 그런 비전을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팬덤들을 모으는데 에너지를 들이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팬덤의 활동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뭐 팬아트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활동이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그 팬덤 활동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끌어들여요. 자기 비즈니스 안으로. 넥슨도 네코제라고 해서 그런 활동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저 네코제가 왜 좀 신기한 사례라고 제가 봤냐 하면 넥슨의 IP가 뭐 카트라이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카트라이더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걸 팔 수가 없죠. 원래 그건 넥슨 IP니까. 근데 네코제 기간에는 넥슨 IP로 그린 그림을 팔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대신 넥슨 아티스트로 등록하시라. 너희가 만든 그림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넥슨이랑 같이 아예 콜라보해서 비즈니스 하자.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극대화된 게 사실 하이브가 그 운영하는 위버스 같은 팬 플랫폼이 그러니까 팬덤의 활동 자체를 플랫폼으로 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팬덤의 활동을 측정하고 거기와 관련된 기획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BTS가 엄청 잘하고 있죠. 팬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오늘 시간상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니까 IP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기업이 내재화해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좋은 파트너를 만날 때 확장이 돼 가요. 저게 핑크퐁이죠. 저희가 많이 하는 아기상어인데 아기상어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팬덤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좋은 팬덤이 붙어 있으면 글로벌 파트너가 협력을 하죠. 아기상어 애니메이션은 니켈로데온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니켈로데온은 글로벌 탑 이제 키즈 컨텐츠 제작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기상어의 성공은 스마트 스터디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니켈로데온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시켜야 될 사람의 파이가 커지면 저 IP의 가치는 훨씬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IP를 가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맺어서 협력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특히 저희 이제 조금 작은 IP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런 IP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협력의 파트너들을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까라는 고민들도 연결시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덤을 어쨌거나 모으면 되니까 작게 시작해서 끈질기게 키우고 경험을 확장해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넓혀 나갔던 게 사실 아기상어 사례였는데 그건 뭐 많이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끈질기게 제가 왜 끈질기다고 말하냐면 아기상어가 핑크퐁의 대표 IP가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IP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했던 게 핑크퐁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기상어가 뜨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아기상어가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아기상어 관련 파생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진짜 끈질기게 붙잡고 계속해서 콜라보하고 계속해서 팬덤을 확장해 나가서 그 IP를 슈퍼 IP로 만드는 전략을 쓰고 네, 제가 피드백에 가라는 사람
이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IP라고 해서 제가 IP를 말씀드리고 디즈니의 사례를 들면 진짜 디즈니 마블 같이 큰 것만 IP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작은 팬덤으로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인터넷 환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 IP가 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잔뜩 가져왔네요. 네, 펭수는 다들 이미 아시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 월간 이스라라고 있어요. 저게 이제 이스라 작가님이 그냥 구독료 내시면 계속 일간이죠. 매일 글 써드려요. 이런 식으로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셀럽 자체가 IP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팬덤만 모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런 음악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소리도 IP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갑자기 원희 대표님이 있는데 저분도 자기 일상 툰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IP가 됐죠. 바비 같은 인형도 IP가 될 수 있고 네, 온갖 게 다 IP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슈퍼 IP란 말과 함께 마이크로 IP란 표현을 좀 씁니다. 그러니까 마블 같은 건 슈퍼 IP고 그것은 대자본이 들어가는 엄청난 비즈니스라면 작은 팬덤을 가지고 있지만 단단하게 끌고 나가는 끈질기게 이렇게 이어나가는 분들이 마이크로 IP고 그분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다가 그것들이 이렇게 커져나갈 요새 스케일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계시든 IP는 오래 가져갈 수 있다, 팬덤이 중요하다, 파트너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끈질기게 키워나가는 전략을 쓰시면 그게 새로운 어떤 시대의 미디어 산업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에버그린 콘텐츠라고 해서 옛날 게 더 중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은 끝이 났지만 MBC는 아직도 무한도전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건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교수의 브랜드와 네, 좋은 말씀으로 알고 네. 그래서 IP가 바꾸는 산업 생태계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뭐 이건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요거 정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CPND란 시간 많이 갔네요. 요 얘기만 간단하게 CPND란 말을 쓰는데 저는 아이콘 가치 사슬이라는 표현을 요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아니라 IP와 컨텐츠 서비스와 운영체제와 네트워크로 나눠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네이버 카카오는 IP에 가 있고요. 넷플릭스는 컨텐츠 서비스에 있는 거고 OS에는 삼성, 애플, 구글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고 이제 네트워크에 KT, SK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친구들, IP 중심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나눠보면 기업들을 좀 나눠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위치도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IP는 판매 가능하니까 국적이 꼭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IP를 우리가 사서 플레이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 정도 말씀드리고요. 요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요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점점 더 팬덤이 중요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영상학과 수업에서도 IP, 팬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나가시면서 여러분 사업적인 기회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대략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네요.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디즈니가 워낙 파워풀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디즈니와 넷플릭스 가지고도 1시간 강의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론에 꼭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틈새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것도 OTT랑 관련되는데 뭐 그냥 티저처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중 간의 반도체 경쟁을 하듯이 이제 K 컨텐츠를 가지고 미중 OTT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 그 정도 그런 상황 봐주시면 타겟은 아시아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시청자 확보, 교수의 브랜드화 너무 금방이죠. 다음 기회에 저의 수업을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IP라고 하신 거는 제가 즐기는 뭔가 게임과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새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을 너무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이 결말이 안 나서 웹소설을 결제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강의 기대해 주시고 2학기 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질문 한번 쭉 보고 네, 칭찬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저도 이따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RP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군요. 네, 디즈니 리부트 유튜브 네 중국 쪽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아시아를 둘러싼 OTT 전쟁에서의 한국 콘텐츠와 IP의 위치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판을 보시면 넷플릭스와 특히 IC 글로벌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강의가 스킵되는 것 같은 건 여러분 토요일에 너무 피곤하실까봐 그런 거니까 저희 앞으로 강의도 많이 만들고 네, 나 혼자 레벨을 많이 보시지 그건 저만 열심히 보겠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강의 외에도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